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일기 신도시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일기 신도시 신속 규제 완화 주거혁명 3원칙 지킬 것 특별법 내년 2월 발의하고요. 사진은 뭐냐면은 딱 들으시면 압니다. 부천시장님, 고양시장님, 원희룡 장관님 있고요. 그리고 성남시장님, 그리고 안양시장님, 그리고 군포시장님이요. 일기 신도시 시장님들을 같이 만난 거고 함께 대화를 나눈 겁니다. 급하셨던 거겠죠. 아마 지금 정치적으로 부담감이 오니까 급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도 생길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기 신도시 하면은 일기 신도시랑 같이 지어진 곳들이 많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30년 아파트 프레임을 건 이유 자체가 30년 아파트가 너무 많고 이분들의 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대선 이전에 나왔던 건데 이게 야당에 나왔던 걸 지금 여당이 왜 물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일기 신도시 얘기가 계속 나오면 상계동, 뭐 중계동, 하계동, 뭐 광명시의 하안동, 강서구의 가양동, 아니면 목동 그 일대 정말 얘기 나올 때가 한두 곳이 아닌 게 정비가 필요한 곳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계시지만 사실 여당 야당 좀 나눠져 있기도 하고 앞으로 이게 업무가 협치가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게 저는 좀 아쉬운 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보세요. 일기 신도시 신속 이건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자기 단지가 사업성이 나오면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됐던 재건축이 됐던 선택을 해서 사업성이 나오면은 안전진단 받고 가겠다는 건데 이걸 정부가 틀어 막아놨고요. 분양가 상한제만 풀려 있어도 사업성이 나오는 곳들은 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신속은 끝나 있는 상태고 규제 완화를 해줘야 신속이 돼요. 그런데 이게 동상이몽인 게 여기서 국토부에서 말씀하시는 신속은 야, 니네 아파트 따로따로 가는 거? 그건 뭐 니네 생각이고 우린 마스터 플랜. 도시를 뒤집을 거야. 그러니까 주거 혁명을 일으킬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나가서 이거 바라시는 분 단 한 분도 만난 적 없거든요. 일기 신도시 전체를 뒤집어 엎어달라? 바라는 분도 없고 여러분 나중에 두고 보세요. 이거 실제로 하게 되는 정보가 언젠간 나올 텐데 이거 이주 수요 못 받아요. 그렇게 하면. 못 받는다니까요. 3개 신도시를 활용을 하는 수밖에 없을걸요. 차례차례 해야 돼요. 차례차례. 그런데 사업성이 나오는 순서대로 왜냐면 약간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들으시면 안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상계동이 이렇게 가다가 멈춘 거거든요. 상계주공 8단지가 먼저 한화에서 재건축을 갔어요. 그것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조립식으로 지었고 5층짜리였으니까. 얘네가 먼저 가면 새 아파트가 지어져서 시세를 이끌면서 땅값이 올라요. 그럼 인근에 사업성이 나오는 단지별로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5층부터 쭉 하고 그 다음에 중층, 고층 아니면 좀 이렇게 아시겠지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좋다거나 역세권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하나씩 가면 되는데 이렇게 마스터 플랜으로 뒤집어 엎으려 그러면 나중에 이주 수요 때문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다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신속으로 가게 되면 일기 신도시 중에서 제일 비싼 데 어디예요? 분당부터 가면 되죠. 분당 간 다음에 뭐 평촌이 가든 아니면 뭐 다른 데가 가든 일산이 가든 삼본이 가든 중동이 가든 차례차례 가면 되는데 이미 그건 틀어 막아놨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생각하는 신속은 정부가 생각하는 신속이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신속은 옛날에 물 건너갔어요. 규제 완화 안 해주고 계시죠? 정말 이제 제 표현인데요. 하는 신용만 내고 있지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요. 규제 완화는 지금 제가 느끼기에 양도세 중과 유예랑 그리고 저기 규제 지역 바뀐 거 외에는 요번에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주거혁명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거혁명을 어떻게 할 건데요? 주거혁명은 그 단지의 분들이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 이상을 바라시지 않아요, 아직. 그래서 이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표현으로 정치가 느껴집니다. 부동산이 느껴지지 않아요. 경제가 느껴지지 않고요. 주민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치, 딱 두 글자로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저를 보시면 이게 비난한다고 느껴지실 텐데 저는 원희룡 장관님 응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정권을 거치면서 누군가를 그냥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에 지쳤어요.
저 말씀드렸죠. 저 악플 안 단다고. 제 시간이랑, 그러니까 악플을 달면서 제가 안 좋아져요. 그쵸? 여러분 해보세요. 느낄 건데, 그거조차 못 느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저를 위해서라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응원을 하는데 좀 아쉬운 면들은 있죠. 왜냐면 제 생각과 또 정치를 하시는 장관님 입장은 완전 다를 테니까. 그래도 잘 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또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너무 정치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이거 같아요. 사업성을 봐야 되거든요, 재건축은. 일기 신도시는 지금 사업성이 아직 안 나와요. 사업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돈에서 나와요. 이게 시공사 문제가 아니에요. 둔촌주공도 자꾸 시공사 하는데, 시공사는 지금은 판을 바꾸고 있지만 얘네는 발주 받아가지고 지어주고 시공비 받으면 끝이고, 시행사가 문제거든요. 문제란 뜻이 아니라 화천대유도 시행사예요. 시행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판을 깔고 돈을 제일 많이 남기려고 하는 애들이 시행사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재건축에서 시행사는 어디예요? 조합이에요.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시행사나 다름이 없어요. 왜? 이게 사업성이 떨어지면 추가 분담금이 폭탄이 떨어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둔촌주공이 멈춰선 거예요. 이상한 것 때문에 멈춰선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실무 보시는 분이랑 대화를 해본 제 입장에서는 거의 확신해요. 둔촌주공 분양가 상한제 풀렸고 돈 많이 남길 수 있으면 트러블은 있었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소화가 됐을 건데 안 돼요. 해결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해결해주면 또 이상한 얘기를 들을까봐 겁내하시는 것 같은데, 둔촌주공은 우리 탓이 아니다라는 컨셉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답답하게 그지없고요. 일기 신도시 얘기가 나오면 여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업성이 아직은 여기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른 데는 모르겠고 여러분, 목동 여의도는 여러분 다 인정해 주시잖아요. 목동 여의도가 일기 신도시보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업성으로 따지면 여기가 더 높다는데, 여기도 못 가고 있는데 일기 신도시를 어떻게 해주겠다? 당연히 얘기가 나오죠. 왜냐면 나중에 결국 사업성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 것 같아요. 정비 사업은 정치가 아니라 사업이에요. 정비 사업이에요. 정비 정치가 아니라 정비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부가 해주면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용적률 500% 공짜 아니에요. 높이 쌓아 올라가면, 여러분 요번에 동대문에 청량리 60층짜리 원가, 그러니까 건설 원가에서 오픈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SH 사장님이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나중에 일기 신도시가 용적률 500% 가까이 받아 다 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고요. 뭐 몇 단지라도 받았다고 쳐요. 그래서 높이 쌓아 올리면 그 시공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분양가 맘대로 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속을 원하게 되면 규제를 풀어서, 이것도 중요하죠. 내가 지금 아파트가 낙후해서 도저히 못 살겠어. 정비를 해주는데 한참 걸린대. 좋다 이거예요. 마스터 플랜? 좋아. 큰 그림이 있겠지. 그러니까 기다리겠다는 건데, 못 기다리는 분들은 집을 팔고 나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정권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지도 못하게 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규제로 다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알았어. 그럼 알았으니까 정비 사업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것도 기다려. 정부가 알아서 해줄 때까지 기다려가 된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내가 싫어요? 팔고 나가면 돼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옮겨 타면 돼요. 나는 그냥 딴 데 갈래요? 팔고 전세 월세로 가면 되는데 다 막혔죠. 근데 이번에 사업성이 잘 나와요. 이런 목동은 사업성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나중에 더 지으면 추가로 분양하는 분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걸겠대요. 내 땅에서 내 맘대로 사업도 못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권은 바뀌었는데 부동산 관련된 것들은 바뀐 게 아니라 그대로 흡수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제일 아쉬운 게 이거예요. 지난 정권에 엄청난 무리수를 둬서 시장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죽여버린 건, 시장을 완전히 망쳐버린 건 지난 정권이에요. 그런데 시장을 망친 덕분에 사람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효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 장기간 유지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과실을 현 정부는 가지고 싶어 해서 지난 정권이 했던 걸 그대로 받은 건데,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면 도대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 지난 정권에서 이렇게 한 거, 여러분 지난 정권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지만 좋지는 않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금 그대로 아는 거예요. 우린 아는 게 아니란 식으로 발표는 많이 했지만 바꾼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죽어 있는 걸 우리가 시장을 안정화시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에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는 또 전 정권 탓을 하시면은
전 정권보다 더한 거예요, 그거는.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만 봐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현 정부가 여당이 지난 정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업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 형평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자율인 것 같아요, 자율. 스스로. 내가 옮겨 타든, 내가 정비 사업을 하든,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이런 뻔한 단어 내세워서 정치하지 말고, 우리한테 자율권을 달라. 전 이걸 원한다고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쨌건 비난하기도 지치는데, 정치 말고, 시장. 그러니까 정치 말고, 자유 선택권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비가 갈 곳은 가고, 뭐 낙후된 데가 싫어서 옮겨 탈 분들은 옮겨 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율이 되지 않을까요? 꽁꽁 묶어놓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마 일기 신도시 분들 이번에 들고 일어난 것도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뭐가 답답한지 알 길이 없을 테니까. 본인들은 안 답답하시잖아요. 답답하세요? 답답하신 분 안 계실 거 아니야. 다 잘 사시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가게 되면 정비사업, 1기 신도시랑 30년차 정비사업은 점점 더 멀어질 거란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유시장 경제로 봤을 때 차라리 사업성이 나오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